뭐 삼성전자 주가 저평가되고 삼성전자 주가 오르고 우리 코스피도 오르는 이런 국면이 앞으로 저는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가대평가 영역에 제가 보기에는 좀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또 저희 김작가 TV 채널에 한 반기에 한 번 정도 출연해주고 계신데, 일단 현재 상황부터 점검해,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들어와서 지난 5월 말까지 그 MSCI 세계 평균 주가 지수가 8% 올랐었어요. 그리고 대만 주가, 그 다음에 일본 주가, 나스닥 주가 뭐 15% 앞으로 올랐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는 오히려 작년 말보다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약 1% 정도 코스피가 하락한 상태예요. 우리 주가가 그렇게 좀 부진했다. 한마디로 상반기를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증시 대부분 고공행진하고 G2N이 이제 국가들 올해 수익률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한 뭐 브라질, 멕시코 다음으로 사실상 최하위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국 증시면 이렇게 안 좋은 걸까요? 사실 뭐 저평가됐다고 우선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AI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혁명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그 세계 주가 지수 많이 오르는 게 나스닥이고 대만 주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오히려 작년 말보다 떨어졌는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오히려 코스피는 지금 2,600이 아니라 2,800이다. 이런 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 주가 지수가 그렇게 못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좀 더 딥하게 여쭤보면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에 투자 심리 위축되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IB에서 인공지능 추천주 명단에서 빠지고 HBM 반려가 전력 소비 문제로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에서 또 삼성전자 탈락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교수님? 삼성전자 주가 약세를 보이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우선 HBM에서는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리고 있죠. 그렇죠. 오늘 시장 점유율 보니까 하이닉스가 한 55%, 삼성전자가 한 35% 안팎이거든요. 네,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한테 원래 밀렸지만 더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부실했는데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일단 그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작년에가 6조 6천억이었는데요. 뭐 올해 애널리스트들 자료 보니까 한 40조, 내년에는 50조가 넘을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요. 예, 그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50조 가까이 예상된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애널리스트 예상대로 40조, 내년에 50조라면요. 뭐 지금 주가 7만 6천 원 안팎 주가는 좀 저평가됐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한 연구원장이 가거 보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창의적이지는 못했어도 따라가기는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HBM에서 지금 따라가기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삼성전자 주가 저평가되고 삼성전자 주가 오르고 우리 코스피도 오르는 이런 국면이 앞으로 저는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 보니까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 이제 사장급 임원들이 이분 외에도 자사주 매입에 나섰는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좀 긍정적인 매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예, 뭐 스스로 임원들이 뭐 전략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은 뭐 기업 내부에 있으니까 누구보다 기업 사정을 잘 알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늘어난 이익에 비해서 아마 그 삼성전자 주가가 저평가됐다. 뭐 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교수님도 좀 저평가 지금 구간이라고는 좀 보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우선 우리 코스피가 올해 명목 GDP가 한 4% 성장한다면 적정수지 3,174 정도 나와요. 그럼 거기 가려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오르고는 코스피가 3,000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 실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하고 코스피 관계 보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제가 보기에도 저평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는요? SK 하이닉스는 참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예. 근데 가끔 강의 가서 어르신들한테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때는 하이닉스 주식을 사야 됩니다.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르신들이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시각을 돌리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만들고 각종 전자제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 반도체 주니까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은
당연히 하이닉스 주식을 사야 되죠. 근데 하이닉스 주가는 뭐 기업 이익에 봐서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좀 지금 가대평가 영역에 제가 보기에는 좀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크게 오른 것도 사실은 엔비디아 때문일 텐데요. 네. 엔비디아 주가 사상 최고치 종가 기준 $1,150 돌파했죠.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엔비디아 주가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계속 AI 그거를 주도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보니까 의료 플랫폼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또 AI로 진출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이 시대가 AI 혁명에서 제일 핵심 중 하나가 엔비디아다. 예, 그래서 다른 주식은 좀 가대평가 영역이 들었고요. 제가 좀 미국 S&P 500 이런 주가 지수를 평가해 보면 명목 GDP 아까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미국은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유동성 이런 거에 비해서 최소한 10% 정도 가대평가 영역이 들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엔비디아는 이 시대의 그 대표적인 AI 혁명의 선두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상대적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7일에 그 10대 1 액면 분할 계획 앞두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네. 액면 분할이라는 게 기업 가치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으나 가격 부담, 아무래도 엔비디아 지금 한 주가 이제 $1,150에 굉장히 많이 비싸졌는데 가격 부담을 낮춰 매수세를 유입시킨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그런 일 좀 벌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교수님도?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이익이 뭐 1분기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거 이익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상황 추세 봐서는 엔비디아만큼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낼 회사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AI 이런 반도체 전 세계 투자 심리 언제쯤 AI 랠리 끝날까요? 근데 제가 요새 공부하면서 가장 좀 답을 못 찾는 거는요. 이제 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IT 혁명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80년에서 95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노동 생산성이 1.5% 증가했습니다. 근데 96년에서 99년까지 무려 2.9%나 2배 이상 증가해버리거든요.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공급국수의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해버립니다. 이런 걸 신경제 골디락스 이코노미라고 믿고요. 예. 그때 나스닥 지수가 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4.5배나 올라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AI 혁명이 과연 그처럼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지금 AI가 거의 안 들어간 데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서비스업에서 생산성 증가를 시킬 텐데요. 네, 그런데 아직 그런 통계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성 증가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지금 그런 생산성 증가를 바탕으로 지금 AI 관련 주식이 엄청 올랐는데 거품은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생산성 증가 통계가 계속 나오면은 거품이 더 지속될 텐데 그게 안 나오면 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그 AI 관련 주식을 투자할 때 그냥 AI 파티는 즐겨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 꺼질지도 모릅니다. 출구 곁에서 즐겨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반도체 사이클이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지점까지 온 걸까요? 지금 이제 시작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보통 한 4년인가요? 네, 보통 3, 4년 지속되고 있고요. 뭐 반도체 사이클하고 우리 경기 사이클하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 경기 확장 국면이 11번 좋아졌다 나빠졌다 사이클이 반복됐는데 평균 33개월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뭐 3, 4년 뭐 이 정도. 예, 그거는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고요. 그다음 우리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21.8%까지 갔다가 15.6% 작년에 떨어졌는데요. 올 지금 5월까지 수출 통계 보니까 한 18.6%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에 좌우되는데 그 수출도 반도체 경기에 좌우된다. 근데 평균 확장금이 33개월이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된 지 한 6,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네요. 예,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좀 기점에서 미국 빅테크 주식 대부분 좀 비싼 편인데 지금 사도 괜찮은 기업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뭐 엔비디아 외에는 그렇게 지금 제가 보면은 그런 빅테크 주식이 AI 혁명을 많이 올렸지만은 이게 소위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 그 다음에 뭐, 이런 회사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구글 같은 회사,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금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이 발생했는데 거품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조심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살 거면 차라리 엔비디아가 낫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주목할 만한 시장의 이슈는 좀 어떤 것들 교수님 주목하고 계신가요? 올해 11월에 선거도 있고, 뭐 CPI도 있고, 금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면 지정학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이제 미국 물가에 달려 있죠. 네. 오늘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으면 우리 5월은 헤드라인 2.7, 근원 2.2. 우리 물가 상승률이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 별로 안 낮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 그 소비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거든요. 우리는 내수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하고 미국 물가하고 차이점은요. 우리 소비자 물가는 아까 5월이 2.7%, 근원은 2.2, 근원이 훨씬 더 낮죠. 근데 미국은 근원 물가가 더 높아요. 예, 그거는 미국 내수는 좋다는 겁니다. 우리 내수는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하반기 물가 상승도 좀 둔화되고 중요한 거는 미국 연방 기금 금리가 지금 상한선이 5.50%인데 이거는 현재 적정 수준에 비해서 높다는 겁니다. 제가 현재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면 5% 정도가 적정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올 하반기에 금리 한 두 차례 정도 뭐 5.50%까지는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요? 예, 예. 올해 하반기면 뭐 한 9월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예, 아마 9월, 12월 이 무렵에 내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또 미국 6월 FOMC가 열리지 않습니까? 6월 FOMC가 중요한 거는 뭐 3월, 6월, 9월, 12월은 거기에 경제 전망 표들이 들어가요. 예, 계속 수정하죠. 근데 이번 6월 FOMC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물가 상승률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 그 3월 달에 연준이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라고 전망해 놨는데요. 지금까지 4월까지 통계 보니까 예상만큼 빨리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좀 올리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좀 전망치 올리면은 연준 의원들이 적정금리 점이라고 찍지 않습니까? 네. 점도표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약간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거 6월 FOMC 미 연준이 그 물가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점도표를 어떻게 찍느냐, 그걸 관심 있게 한번 쳐다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 전망치가 조금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전망치 좀 올라가도 올해 하반기 2번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거는 적정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가 실물 경제, 소비나 뭐 산업 생산 이런 게 미치는 영향 보면은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주로 영향이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선제적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올 1, 4분기에 1.3%로 많이 낮아졌어요. 네. 아마 2분기에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텐데 지금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번 주말에 또 미국 5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거든요. 네. 4월 달에 17만 5천 명이었고요. 많이 줄어들었죠. 24만 5천 명 정도 예상했는데 시장이 17만 5천 개로 나왔고요. 이번 5월 거는 한 18만 5천 개 정도로 전망합니다. 지금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에 아직 좀 멀었지만은 통화 정책은 한 9 내지 12개월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적정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 차원에서 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9월이나 그때부터 금리 인하 2번 시작되면 그때부터 주가 방향은 어떻게 같이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게 네. 금리하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가는 올라가요. 네. 근데 어떤 때는 금리가 떨어져 주가 떨어졌고 금리가 오를 때 주가도 올랐거든요. 네, 그때 그 기업 이익이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데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져 버리면 네.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도록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 올라가면은 주가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도 올라가죠. 네, 그래서 금리는 앞으로 떨어진다.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4.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 보면은 전부 생각보다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그 ISM 공급자 관리표에서 네.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한 49.5 정도 시장이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도 낮게 나왔거든요. 계속 2년 이상 지금 50 밑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조업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미국 경제가 좋았던 건 서비스업이 좋았어요. 네, 그런데 서비스업 ISM 지수도 네, 지난 4월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5월 통계가 나오는데요. 시장 컨센서스이 50이 약간 넘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모든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경제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소비죠, 소비. 예. 그래서 미국 경제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까지 소비가 좋기 때문에 기업 매출, 이익 늘어나고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고 소비가 좋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으니까 물가 상승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그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요.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죠. 뭐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면서 미국 기업들이 언제든지 고용을 탄력적으로 줄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 관련 지표를 봐야 되는데요. 근데 지난 주말에 그 4월 개인 소비 지출 통계가 발표됐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전월비 0.2% 증가하면서 시장 콘센서스 한 0.8%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 보면은 콘센서스가 계속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전문가들이 전망했는데 실제치가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뒤따라서 계속 상향 조정을 하죠. 근데 경제 성장률, 기업이익 증가를 꺾일 때는 전망했는데 그것보다 낮게 나오니까 뒤따라서 이제 하향 조정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미국 경제가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그 시기부터는 뭔가 주도 섹터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아니면 주식 투자 좀 방법도 바뀌어야 되나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는 미국 금리는 네. 시간의 문제에 떨어진다. 그렇죠. 기업이익 증가를 봐야 된다. 네. 기업이익 증가율이 계속 증가할 것인가. 1분기에는 S&P 500 기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네. 7월 초부터 2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렇죠. 아마 2분기는 증가율이 더 낮아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주가가 나스닥 주식으로 4간 최저치를 경신하다가 최근에 그 다우지수는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S&P 고점에서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고 네. 아마 서서히 미국 주식시장이 금리보다는 이제 기업 수익을 반영하지 않는가. 네. 기업 수익이 예상보다 안 나오면은 아마 7, 8월 무렵에 미국 주가가 한번 조정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 8월에 미국 주가가 네, 큰 폭은 조정은 아니더라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조정을 겪을 때 좀 사모아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정을 겪을 때 조금 감망하면서 그냥 현금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7, 8월에는. 아직도 미국 경제가 뭐 IT 혁명 정도는 아니지만 AI 혁명 그게 분명히 생산성을 증가시킬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조정 때 저는 사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조정 때 살 때는 어떤 거 사야 될까요? 하반기에 주식 투자 유망 섹터는 어디고 좀 어떤 주식 사 모아가야 되는 걸까요? 역시 AI 혁명 관련 주식이고요. 예, 저는 사실 AI 관련주도 주식 여러 개 있고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그냥 나스닥 100 지수를 사시는 게 QQQ. 예,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미국 주식만 사지 마시고요. 네네. 좀 나눠서 사시는 게 좋고. 어떤 걸 좀 나눠 살까요? 국가별로 좀 배분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는데요. 아직 작년 통계는 안 나왔는데 2022년 통계 보니까 네. 미국 비중이 61%, 일본 비중 3%, 중국 비중 3%, 유럽 비중 한 15% 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비중 61%는 너무 높아 보입니다. 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용 이런 걸 평가하면은 미국 주가는 10에서 15% 가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미국 주가가 뭐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런 전망도 가능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가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별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거든요. 네. 미국 비중 61%를 좀 낮추고 유럽 비중이나 그다음에 일본 비중, 특히 저는 이제 중국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비중 3%는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비중 한 50% 정도로 줄이고 그 줄인 만큼 뭐 중국이나 그다음에 인도 비중, 네. 이런 나라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비중을 늘리냐, 이머징 마켓 비중을 늘리냐, 그거는 달러 가치거든요.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는 미국 주가가 이머징 마켓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이머징 마켓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달러 지수라는 게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인데요. 그게 2022년 10월에 114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00까지 떨어지다가 또 106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100에서 106까지 오르는 거 보면 달러 강세인데요. 2022년 10월 114 보면 지금 달러 약세 추세죠. 그리고 지금 10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미국 대내 불균이 너무 심화됐다는 거죠.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가 넘고요. 그 다음에 대순부채가 GDP 대비 72% 정도 돼요. 네. 이런 불균형이 해소돼야 된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는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식보다는 이머징 마켓 주식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 인도 주식, 뭐 이런 비중을 미국 비중 좀 줄이고 늘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